지금 김정은이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데요. 문재인은 오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북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 대해서 문재인이 언급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김정은의 행방이 이르지 않았으면 담화 등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정은의 그런 어떤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 정권 안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이 군 통제 중이다.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권의 고위 인사도 의학 조치에 대한 흔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지금 진짜로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냐라는 거하고는 저는 배개일 거라고 보여요. 문정인은 김정은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13일부터 원산에 체류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난 21일 이후 원산의 한 역에 정차해 있다는 38로서 북한의 위성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하는 그 기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원산으로 왜 갔느냐? 코로나 확산을 피해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서 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요. 미국의 폭스 뉴스는 김정은이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수술 후에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고, 북한의 군이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김정은이 상태에 이상이 없다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안들을 던질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신년사에서 철도 도로 연결을 했고 2032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고도 했습니다. 오늘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고성 제진에서 동해 북부선 즉 강원도 강릉부터 지금 고성 제진까지 사이에 차 철로를 놓는 부분을 지금 오늘 기념식을 연다고 합니다. 남북 간의 도로 연결이 되고 철도가 연결이 되려면 한국은 지금 최북단 철로가 이 강원도 강릉까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릉에서부터 고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속초 양양 고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철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도를 놔서 북한의 원산 쪽과 직접 연결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철도 연결 추진식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협력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문재인은 매우 안타까울 겁니다. 이제 선거 이겼고 선거 다 끝났기 때문에 미국도 별로 의식할 필요 없고 야당도 힘이 빠졌고 이래서 마음대로 지금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근데 김정은이 지금 중태설 사망설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꼬랑지를 살짝 내라서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여러 분위기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파악된다라고 청와대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에 중국 의료진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또한 확인된 지금 내용은 없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이요,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북한에 파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번 방북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 연락부 고위 관리가 이끌었고
베이징에서 23일 북한으로 출발을 했는데 북한이 매우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나라인 만큼 지도자의 이 건강 문제는 국가 안보로 이렇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안도 지금 중국의 팀이 출발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자, 그런데 아사히 신문이 어제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약 50명의 의료 전문가 팀이 23일 혹은 그 이전에 북한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들 의료진은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 소속으로,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군속 의료진이라는 거죠.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이들을 데리고 방북을 했다. 이렇게 말하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이번 방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폭넓은 지원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건강 때문인지 코로나 방문 지원이 때문인지 이게 의문인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진짜 중국의 의료단이 대거 북한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김정은이의 건강 문제일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는 어제 국가에 진실된 정보가 아예 부재한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관련해서 소문만 만연한데 뉴스 매체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라 김정은이가 단순히 발목을 삐었다 회복했거나 심장 수술 후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거나 혹은 내사 또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소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하다 김정은이가 코로나 걸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몇 주씩 사라진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라졌을 때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의 이 베이징 지국장도 26일 어제 기사에서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 이후에 한 주 동안 온갖 추정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소문이 이제 평양까지도 번졌고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평양에서 헬리콥터들이 낮게 비행을 하고 있고 북한 국내와 중국을 오가는 기차가 중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낮게 날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경계 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북중 간의 기차, 자, 이 와중에도 기차가 가끔씩은 가는데 이것도 중단이 되었다면 북한이 정말로 자기들 내부의 소식이 밖으로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볼 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적어도 11일 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최한 이후 지금까지 보름이 넘도록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한국의 총선은 북한이 도와준 건 없고 큰 사고는 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석연찮은 것은 총선 하루 전날 북한의 발사체가 발사되었다는 거죠. 다들 시시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의문이 좀 있지요. 근데 지난 토요일인 25일은 4월 25일은 북한 인민혁명군 창건 88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김정은이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일인 4월 15일도 안 나타나고 또 창군 기념일인 지금 4월 25일에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북한 매체들이 창군 기념일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김정은과 관련되는 동정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이 삼지연 시에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실제로 영상이나 또 관련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시리아에 이 김정은이가 답전을 보냈다. 4월 22일. 또 이 김일성 훈장 수훈자에 대한 생일상을 수여했다. 4월 21일. 이런 단신 기사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한편 중국에서 파견되었다는 인민해방군 소속 의무부대는 301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301 병원은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쭉 볼 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북한이 문재인을 적극 도운 것도 아니고 방해한 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도 평소에 북한의 형태로 보면 매우 의아스러운데 4월 14일 날 마치 총선을 앞두고 한번 때우기 하듯이 미상의 발사체들만 몇 발 쏘는 걸로 끝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한국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면 김정은이가 총선을 앞두고 평화 메시지를 던지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한국에 더 겁을 심각하게 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김정은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도 지금 11월 둘째 주인데요.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총선이 지금 문재인의 압승으로 끝났으니까, 자, 문재인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 북한 카드를 한껏 자신이 중재해서 트럼프한테 생색도 내고 또 미국의 목도 쪼고 이러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환에서 문재인이 오늘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가 쭉 나왔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문은 지금 오늘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를 하기가 어렵게 돼 버렸죠. 자, 북한이 지금 가장 자기들로서는 유리한 시간적 타이밍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평소 전략으로 옳은 것이냐? 북한은 뭘 하든지 기상천외하거나 의외의 일을 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북한의 이런 대응 형태였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이런 잠적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의아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김정은이가 지금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접적으로 너 엄청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면 너 총선 끝났으니까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자기 입장을 말할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또 김정은이도 통치자인데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에는 나타나서 자, 존재감을 과시했어야 되죠. 그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대중 앞에 설 수 있기에는 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한데요. 한국의 김연철이나 문정인이는 김정은이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김정은이가 이상이 없다고 전 세계에다가 집중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국발 김정은 이상 없다라는 소식을 퍼뜨리는데, 지금 대부분 김정은 이상 없다 소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어떤 소식도 안 나오니까 한국이 나서서 김정은 이상 없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에 뭔가 유고가 있어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우리가 북한의 지금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뭔 이유가 있든지 김정은이가 별일 없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북한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확인을 한국이 세계 언론에다 해주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세월이 지나서 진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한국 정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정말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랑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 듯이 말을 해야 자기들 가오가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큰 망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